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자 역할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전쟁을 선언할 수도 있는데, 따라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 외교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외국과의 교류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두 나라 이상의 권력자가 만나 공통의 문제에 관해 의논을 하거나 각 나라의 기술이나 자원, 문화 등을 활발하게 교류하기로 약속을 하기도 하고, 두 나라 사이에 쌓인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는데, 왜 장관이나 전문가를 두고 바쁜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될까요? 물론 대부분의 문제와 세세한 내용은 주무장관이나 전문가끼리 만나 협의하고 해결도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거나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일이나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 등이 생기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하는데, 국가 원수는 자신의 나라의 중요 정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세계사를 뒤흔든 7대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오늘의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영국의 챔berlin 총리는 독일 뮌헨으로 날아가 독일과의 임박한 전쟁을 막아보기 위한 유화책을 펼칩니다. 히틀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를 해산하고 나치스의 일당 독재를 확립했으며, 당시 이미 군대를 빠른 속도로 키우고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뮌헨 회담에서 돌아온 챔berlin 총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히틀러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런던에 내리자마자 히틀러가 서명한 협정문을 흔들어 보이는 행위는 지금까지도 유명한 일화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듬해인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함께 세계 제2차 대전은 발발합니다. 크리미아 반도 얄타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 질서를 새롭게 그리는 회담이 열립니다. 승전국 가운데 강대국인 미국, 소련, 영국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맸던 회담이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회담 결과를 대체로 희망 섞인 전망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얄타 회담이 끝난 뒤 이어진 냉전 시기에 여전히 제국주의의 세력의 식민 지배를 받거나 그 여파로 고통받는 사람들, 혹은 소련의 유성국가로 전략의 자유를 억압받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을 헤아렸습니다. 196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집권 9년차 소련의 후르쇼프와 이제 막 대통령이 뽑힌 케네디와의 회담에서는 부잣집 애송이 도련님 정도로 깔보고 핵전쟁으로 밀어붙이는 후르쇼프를 케네디는 강단으로 맞서 전쟁을 억제시켰지만 내 인생 가장 힘겨운 순간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1972년 2월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당시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 국가주석의 만남은 미국 근대사상 가장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핑퐁 외교로 물꼬를 텄고 주계장먹을 걷어내고 미국과 중국 사이 냉전을 끝낸 결정적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철저히 사전 계획이 됐을 때만 정상회담에 가야 한다며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적국과의 회담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986년 10월 미국 40대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과의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크비크 회담은 실패했지만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회담을 통해 미소 양국이 군비 축소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은 60만 환영 인포가 몰렸고 순환공항까지 마중 나온 김정일 위원장의 파격 행보도 있었지만, 남과 북이 동서독보다 분단된 정도가 훨씬 크다는 정서적 기류와 훨씬 더 큰 통일 비용을 치를 것이란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은 세계의 눈길을 끌었지만 하노이 노딜로 이어지는 해프닝으로 기억된 정상회담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현대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은 20세기 냉전기의 미소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퉜던 양국은
1990년 10월 독일 통일 전까지 총 22차례의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이 중 3차례는 2차 세계대전 종전 과정에서의 만남이었기에 냉전기의 정상회담은 총 19차례였습니다. 한반도는 아직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 구도가 남아있어 당시 미소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 소련이 미국과 대등하다는 자신감을 갖는 순간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55년 소련이 수소폭탄 제조에 성공한 후 제네바에서 미소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대량 살상무기 군축을 위한 항공 통제가 의제였습니다. 둘째는 필과 정상회담을 이끌었습니다. 1972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과 소련은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 이는 실전에 활용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로 더욱 위험해진 핵무기 군축이 핵심 의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셋째는 진전성 있는 변화가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다시 악화된 미소 관계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되는 1985년 재개돼 1990년 냉전 종식까지 매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특히 소련은 경제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고 그 결과 전략 무기 감축 협정과 독일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상회담은 선언문과는 다르게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역사의 기류를 타고 지도자의 해안과 철저한 준비가 있을 때만 자국의 안녕과 이익을 남겨줌을 세계사를 뒤흔든 7대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